반갑습니다. 해성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의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쌤 목소리 톤이 좀 낮죠? 새벽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있으면서 공강 시간에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쌤이 좀 게으름증을 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얼른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 화이팅! 쌤이 지난 시간에 그 유전 정보와 염색체 이 문제지에서 모르고 이 체세포 분열과 관련된 그래프 문제들을 안 풀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먼저 풀고 이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쌤이 강조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5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쪽에 오른쪽 상단에 2021년 11월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상대량을 나는 가의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동물은 지금 2n=4, 핵상이 2n일 때 염색체수를 4개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요. DNA 상대량을 봤더니 이 DNA 상대량이 계속 지금 2로 유지가 되고 있죠. 세포 분열 단계에서 이렇게 4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다시 2로 회복되는 걸 보니 세포 분열이 완료가 돼도 핵상 변화가 없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세포 분열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 그림은 체세포 분열 중에서도 이 중기에 때의 세포를 나타내는 것이겠구나. 어떻게 알았다? 그렇죠. 이 염색체들이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바로 보기 보면서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억, 구간 1에서 핵막이 사라진다. 자, 구간 1 한번 보겠습니다. 구간 1은 지금 여기죠. 이 DNA 상대량이 2에서 4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이때가 바로 DNA가 복제 중인 S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그 앞에는 여기는 G1기에 해당할 거고요. 그럼 그 다음 시기는요, 그렇죠. G2기에서 이 M기까지 포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DNA 상대량이 원래대로 절반으로 회복되는 이 타이밍은 세포질 분열이 완료된 이후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 1에서 핵막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핵막은 언제 사라진다? M기, 분열기 때 사라졌었죠. 근데 구간 1은 간기 중에서도 S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기억에 동원체가 있다. 자, 그림 보시면 이 기억이라는 그림이 염색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염색체 속에는 각각의 염색 분체를 붙잡고 있는 동원체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맞는 말. 디귿, 나는 구간 2에서 관찰된다. 이 나라는 그림 보시면 이 분열기 중에서도 중기의 세포를 뜻했는데요. 이 분열기가 바로 이 구간 2의 일부분이 분열기에 지금 포함이 되었었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올해 9월달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물 P, 2n=4에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가 나타내는 DNA 상대량을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떡하니 체세포 분열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뚫어져라 보지 않아도 DNA 상대량이 같은지 체크하지 않아도 체세포 분열이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딱 봐도 지금 역시나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의 세포구나. 자, 그럼 이 구간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는 명칭으로 바꿔봅시다. 자, DNA 상대량이 아직 2인 이 모세포의 상태일 때 G1기에 해당할 거고요. 이 구간 2는 G2에서 분열기까지 포함되는 시점. 이 DNA 상대량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건 세포질 분열 이후다. 자, 그럼 보기 봅시다. 기억, 구간 1의 세포의 핵상은 2n이다. 네, 체세포 분열에서는 핵상이 계속 2n으로 유지가 되죠. 2n이었고요, 2n이었고요, 2n이었고요. 핵상은 어차피 2n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니은, 구간 2에는 나가 관찰되는 시기가 있다. 자, 이 나라는 시기 중기, 즉 이 분열기 M기 중에 어느 한 시기를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맞는 말. 디귿, 나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났다.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언제 일어났었죠? 그렇죠. 감수 1분열 전기 때 일어난 일이었죠. 감수 1분열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이 분열은 체세포 분열에 대한 그림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재작년 고3 선배들이 수능 때 풀었던 문제입니다. 역시나 그림가는 식물 P, EN을 체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핵 한 개당 DNA 양을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이 A와 B는 분열기의 전기세포와 중기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딱 봐도 지금 이렇게 세포의 가운데 염색체들이 배열된 걸 봐서 이 A 시기가 중기의 세포에 해당할 거고요. 그러면 B 시기는 자연스럽게 전기의 세포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럼 가 그림 한번 봅시다. 딱 봐도 지금 구간 1 G1기고요. 구간 2는 G2에서 M기에 해당할 것이고요. 다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회복되는 요 시점은 세포질 분열이 완료되는 시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1과 2 시기의 세포에는 모두 뉴클레오솜이 있다. 맞는 말이죠. 뉴클레오솜이 뭐였죠, 여러분? 우리 지난 1차 고사 시험 범위였는데 이번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기도 하죠. 이 뉴클레오솜은 바로 염색사나 또는 염색체의 기본 단위였었죠. 우리 이 1번 시기는 지금 간기가 명확하고요. 2번 시기는 지금 간기와 이 분열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염색체는 분열기 때만 나타나고 염색사는 간기 때만 나타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간기나 분열기 때 언제든 염색사 또는 염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기본 단위가 되는 뉴클레오솜도 항상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 동그라미 A에서 상동 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났다. 자,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일어나지 않죠. 상동 염색체의 접합은 바로 아까 앞에서도 했지만 감수 1분열 전기 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자, 디귿 B는 1번 시기에 관찰된다. 자, 전기는 언제 관찰되죠? 전기도 역시나 이 분열기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1번 시기가 아니라 2번 시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 체세포 분열에 대한 이 DNA 상대량 그래프 문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이 핵상에 대한, 이 DNA 상대량에 대한 문제들이었죠. 여기서부터는 쌤이 앞에 이 업로드했던 영상에 이미 문제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제 사람의 유전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이 진도를 나가다 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이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의 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진도가 나가는 중이지만 미리 문제풀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조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쌤이 몇몇 반들에게는 이미 힌트가 나갔는데요. 이번 이 사람의 유전 파트는 워낙 이제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조금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미 이 몇몇 반들은 지금 D반까지는 이 힌트가 다 나갔고요. 이 2반부터는 오늘 중으로 힌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별로 이제 어느 문제들을 쌤이 활용을 해서 이 지필평가 문제를 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문제들 위주로 오늘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47페이지고요. 47페이지에서는 이 위에 있는 두 문제를 쌤이 활용해서 객관식을 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강조하는 부분들만 오늘은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풀이도 차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2022년 11월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이 대립 유전자에는 EFG가 있다. 분명히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3가지가 있대요. 그럼 이거 뭐죠? 그렇죠. 복대립 유전이구나 라고 딱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EFG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우열 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EFG가
G 사이에서 뭐 공동 우성이나 우열 관계가 불분명한 일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전자형이 라지이인 남자와 라지쥐인 여자 사이에서 자녀 1이 태어날 때 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한 가지다. 표현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자녀의 유전자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게요. 자, 각각 생식세포가 분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의 법칙에 의거하여 이 각각의 남자, 여자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녀의 유전자형의 조합은 E 가능할 거고요. EG 가능할 거고요. EE 가능할 거고요. EG가 가능하겠네요. 자, 각각 지금 E 아니면 G로 만들어진 유전자형이 나왔는데요. 최대 한 가지의 표현형을 가진대요. 그럼 얘네들이 모두 다 똑같은 표현형을 가진다라는 소리구나.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유전자를 찾아보자. 뭘까? 어디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이 각각의 유전자형 모두 공통적으로 라지 E를 갖고 있네? 아, 그러면 이 라지 E가 라지 G에 대해서 만약에 완전 우성이라면 이렇게 라지 E와 라지 G가 동시에 있을 때도 라지 E라는 표현형이 나오겠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E라는 표현형이 나오겠구나. 당연히 라지 E끼리 있을 때도 똑같이 라지 E에 대한 표현형이 나오겠네. 즉, 이 각각의 유전자형 모두 다 라지 E라는 공통적인 표현형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라지 E가 라지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유전자형이 EG인 남자와 FG인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두 가지다. 아까랑 조금 바뀌었네요. 자, EG와 FG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의 유전자형의 조합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EF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EG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FG 가능하고요. GG 가능하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미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이 E가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EG라는 유전자형을 가지는 얘는 표현형은 E에 대한 표현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나머지인데요. 그러면 얘네들 4개의 지금 유전자형 중에 E와 또 다른 한 가지의 표현형만 더 나오면 끝이네. 그랬을 때 딱 여기서 느낌이 왔어요. 여기 얘네 둘이 한번 볼까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죠? 그렇죠. 라지 G를 갖고 있네요. 라지 G를 갖고 있으니 G가 만약에 F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라면 이 FG도 G라는 표현형을 가질 거고요. GG는 당연히 G라는 표현형을 가지겠네요. 자, 그럼 EF 사이에는 어떻게 될까요? EF 사이에는 만약에 E가 우성이라서 표현형이 E라면 딱 두 가지 표현형이 나오네요. E 그리고 G라는 두 가지 표현형이 나오니까 이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E가 F에 대해 우성이라는 건데 이 두 개 이 우열 관계를 합쳐보면 딱 나오죠. E가 G에 대해 우성이고요. G는 F에 대해 우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E가 F에 대해 우성인 것도 당연히 맞아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결론이 딱 나왔네요. 우열 관계를 완전하게 밝혀냈다. 우열 관계가 분명하구나. 옳은 것만 찾아봅시다. 기억. 가의 유전은 복대림 유전이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유전자형이 EF와 FF인 사람의 표현형은 서로 같다. 자, 유전자형이 EF면요. E가 더 우성이니까요. 표현형은 E가 나올 거고요. FF인 유전자형을 가지면 당연히 표현형은 F가 나오겠네요. F밖에 안 가지니까. 그럼 둘 사이의 표현형은 서로 다르네요. E고 F고 다르네요. 자녀 2의 가의 표현형이 리을과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자녀 2면요.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리을과 같은 확률이다. 리을이 누구였냐면 엄마. FG라는 유전자형을 가지는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표현형을 가질까 생각해보면 여기 우리가 구해냈던 우열 관계에 따라서
G라는 표현형을 가지겠네요. 그러면 이 자녀의 표현형이 G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녀의 표현형이 G가 나올 확률. 아까 우리가 이미 자녀의 유전자형을 다 적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E와 G가 정확히 절반씩 나왔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확률로 G라는 표현형이 나오겠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니은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에는 A, B, D가 있으며 표현형은 4가지다. 한 쌍이고 유전자가 3종류. 오케이, 복대립 유전. 근데 표현형은 4가지? 아까처럼 우열관계는 분명하다 이런 말이 없으면 이거 우열관계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표현형이 4가지면 이거 마치 A뷰식 혈액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즉 아마 둘 사이에는 공동우성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는 완전우성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조건들 한번 볼게요. 유전자형이 다른 색깔 쓸까? 자, 라지 A, 라지 A인 사람과 이 라지 A, 라지 B인 사람의 표현형은 같고, 같다고? 오케이. 그럼 이 둘 사이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가 보니까, A가 있네. 그러면 A가 B에 대해 완전 우성인가 보다. 그렇다고 한다면 A도 A 타입, AB도 A 타입의 표현형이 나타나겠네. 다음 문장. 그런데 유전자형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오잉? 다르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D가 A에 대해 우성이었다면 둘 다 D라는 표현형을 가질 테니까 일단 아니네. D가 A에 대해 우성이었다면 둘 다 표현형이 D였을 테니까 이거 아니구만. 이거 삑 지워버리고요. 안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거꾸로 A가 D에 대해 우성이라면 요거 가능성 있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A랑 D랑 공동 우성이라면 이 2가지 타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이렇게 돼 있네요. 색깔을 초록색. 자, 유전자형이 AB인 아빠와 BD인 엄마 사이에서 기억이라는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은 확률과 어머니와 같은 확률이 각각 4분의 1이다.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A, B니까 표현형이 A로 이미 고정이 될 것 같고요. 어머니는 아직 확실치 않네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경험 한번 생각해보고 이 둘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조합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유전자형이 A, B고 BD다. 이 사이에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는 자녀가 나타날 수 있을까?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AB 가능하고요. AD 가능하고요. BB 가능하고요. BD 가능하네요. 조금 밑에 적을 게 있으니까 살짝 위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봅시다. 자, 그러면 AB는 당연히 A타입이 될 거고요. BB도 당연히 B밖에 없으니까 B타입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AD와 BD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1. 만약에 A가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면 AD는 A라는 표현형을 가질 거고요. BD는요? BD는 이 BD 간의 우열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우성일 수도 D가 우성일 수 있으니까 B라고도 생각해보고 한번 D라고도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B라고 생각을 했다면 딱 2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아버지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네요. 아빠가 A라는 표현형을 가지니까 근데 4분의 1이라면서 그럼 아니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만약에 이 BD 간의 우열관계가 D가 우성이었다면 그래서 이 BD라는 유전자형의 표현형이 D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안 맞네. 그럼 표현형이 지금 총 1가지, 2가지, 3가지가 나왔고 이 3가지 중에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같을 확률은 4분의 2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아버지와 표현형의 같은 확률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되네요. 요것도 안 맞아떨어지네. 안 맞아떨어져. 아, 그러면 A가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라는 이 가정이 아니구나. 이 지워버리고 혹시나 이건가? A와 D가 혹시 공동 우성인가? 라고 생각하고 한번 문제에 접근해보자. 만약에 A와 D가 공동 우성이었다면 A와 D가 공동 우성이면 이 AD 유전자형을 가지는 얘의 표현형은 AD, 마치 AB형처럼 AD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얘랑 얘랑 조합을 해보자. 조합. 요렇게 조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A와 D가 공동 우성, 누구에 대해서? B에 대해서는 완전 우성이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BD라는 유전자형에 대해서는 D가 우성일 테니까 D라는 표현형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각각의 네 가지 유전자형에 대한 표현형이 전부 다 다르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표현형이 A였으니까 딱 요거 하나 4분의 1이 딱 나오네. 그러면 엄마에 대해서도 엄마에 대한 것도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유전자형이 BD라고 했잖아요. BD의 유전자형을 가지면 D라는 표현형을 가질 거고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 있네요. BD의 표현형을 가지는 자손이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4분의 1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했던 가정 중에서 요 가정이 A가 B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A와 D는 공동 우성이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열 관계를 밝혀낸다면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문장이 나오네요. 유전자형이 다른 색깔 써볼까? 자, 회색깔 써볼게요. BD와 AD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 니은이 태어날 때 니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A가지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보면 되겠죠. 자, BD와 AD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자녀의 유전자형의 조합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여기 지우고 AB 가능하고요. BD 가능하고요. AD 가능하고요. DD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우열관계 파악해서 어떻게 표현형이 나올까도 생각해보자. 자, A는 B에 대해 완전 우성이니까 A타입. B는 D에 대해 열성이죠. 즉 D가 우성이니까 D라는 표현형. AD가는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니까 그냥 AD라는 표현형. DD는 당연히 D밖에 없으니까 D라는 표현형.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네. A, D, AD 라는 세 가지 표현형이 나올 수 있네. 그런 다음에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복대림 유전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A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B가 아니죠. 공동 우성이다. 또는 뭐 불완전 우성이다. 불완전한 관계이다. 디귿, 동그라미 A는 3이다. 네, 동그라미 A 3 맞죠? 기억 디귿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 쌤이 문제풀이는 다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문제부터 해봅시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에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2020년 11월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R 스몰 R에 의해, 니은은 대립유전자 라지 T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된다. 라지 R은 스몰 R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그럼 이렇게 옆에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억이라는 유전형질은 이 라지 R 스몰 R에 대해 결정되고, 라지 R 스몰 R에 대한 완전 우성. 니은이라는 유전형질은 라지 T 스몰 T에 의해 결정되고,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 그리고 그림가는 구성원 A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1, 2, 3, 4에서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거고요. 나는 2와 A의 체세포 한 개당 2와 A면요, 여기 있죠.
한 개당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쌤은 가계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계도에 지금 보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도 발현했고 니은도 발현했네요. 이렇게 조금 적어 놓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만 발현했고요. 4번은 또 니은만 발현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우열관계를 이 가계도만 봐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손한테 나타날 때 그 자손에게 나타난 그 표현형이 보통 열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에서 나타난 기억이 이 3번의 어머니인 2번에게도 나타났으니까 우열관계가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근데 고맙게도 이렇게 옆에 나에다가 이 2번과 이 동그라미 A에 지금 DNA 상대량을 나타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 자,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R 스몰 R 한 개씩 있고요. 스몰 T를 2개를 갖고 있네요. 아, 그럼 이런 유전자형을 가지겠네. 자, 동그라미 A 같은 경우에는요, 스몰 R 2개 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스몰 T만 한 개를 가지네요. 어래? 지금 분명히 체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이라고 했으니까 체세포는 핵상이 2N이에요. 그래서 DNA 상대량도 짝수개를 가져야 되거든요. 짝수개를 가져야 된다.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동시에 같이 존재할 테니까 대립 유전자도 쌍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래 동그라미 A는 T가 하나 어디 갔지? 뭔가 하나 없어. 좀 평소랑 달라. 이럴 때는 뭘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아, XY 성염색체구나. 만약에 이 라지 T 스몰 T라는 이 알파벳 T라는 유전자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I였다면 Y 염색체 위에는 어떤 것도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남자였다면 XY 염색체를 가졌다면 X쪽에만 T 하나 가지고 Y쪽에는 아무것도 안 가진다면 이러한 조합이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 밝혀낸 유전자형을 가계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번이 라지 R 스몰 R 스몰 T 그리고 동그라미 A가 스몰 R 스몰 T 그리고 Y. 오, 느낌이 왔다. 어디를 보고 느낌을 찾느냐? 자, 이 2번 사람이 지금 기억, 니은이 모두 다 발현이 되었는데 유전자형이 라지 R 스몰 T래요. 어허. 자, 그렇다면 기억에 대해서는 이 라지 R을 한 개만 가져도 지금 기억이 발현했다? 아, 이 라지 R이 이 기억에 대해서 이제 우성이구나. 기억 유전 형질이 우성 형질이구나. 그래서 이 라지 R이 한 개만 있어도 발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보고요. 근데 니은에 대해서는 스몰 TT를 가졌을 때 니은이 발현이 됐네. 스몰 TT가 있을 때 발현이 됐다? 아, 그러면 이 니은이라는 유전 형질은 열성이구나. 그래서 열성 유전자만 가져야만 니은이 발현되는구나. 그래서 이 2번의 유전자형 그리고 2번에서 나타난 이 기억 니은이 발현된 걸 보고 각각 기억과 니은이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의 이 나머지 사람들의 유전자형도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자, 먼저 이 3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번은 지금 기억이 발현됐다고 하니까 적어도 라지 R을 반드시 하나는 가질 것 같고요.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하나는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밑에 볼게요. 자, 지금 이 3번과 4번 사이에서 이 스몰 R이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났으니까 이 3번, 4번은 반드시 스몰 R을 한 개씩은 가져야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지겠네. 4번은 왜 스몰 R을 가진다? 4번은 니은은 발현됐고 기억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이 기억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스몰 R만 있을 때 정상 열성 유전자의 스몰 R만 있을 때만 이 기억에 대해서는 정상일 테니까 스몰 R을 가지겠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Y 염색체를 받아왔을 거고요. 그리고 니은이 발현되었으니까 열성 유전자 스몰 T를 가져왔을 거고요.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기억만 발현되고 니은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라지 T 하나를 가질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빠로부터 이 동그라미 A가 Y 염색체를 받아오니 당연히 이 스몰 T는 엄마로부터 받아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엄마는 스몰 T를 한 개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1번이 기억도 니은도 발현이 안 됐대요.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는 스몰r을 가져야만 정상이기 때문에 이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을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3번이 지금 라지 T, 스몰 T를 받았는데 이 스몰 T는 반드시 누구한테 올 수 있죠? 그렇죠. 아빠로부터 올 수 있죠? 이 스몰 T는 아빠로부터 왔겠네. 요렇게. 왜냐면 아빠가 양쪽에 스몰 T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라지 T는 엄마로부터 왔겠네. 라지 T는 엄마로부터 왔겠네. 그러면서 지금 니은에 대해서도 정상이니까 스몰 T를 한 개는 갖고 있겠네. 하지만 안 갖고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맞죠? 라지 T여도 되고요. 라지 T, 스몰 T여도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의 유전자형은 사실 부정확하다. 라지 T가 들어와도 되고 라지 T, 스몰 T가 들어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라지 T가 한 개 이상은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바로 표현해서 여기에 라지 T가 들어와도 되고 스몰 T가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은 거의 모든 이 사람들의 유전자형까지 다 밝혀냈으니까 1번 빼고,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축소해서요. 기억, 동그라미 A는 남자다. 네, 남자 맞죠? XY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를 가졌을 때 이렇게 DNA 상대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맞는 말. 니은, 4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2형 접합이다. 4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동형 접합이죠. 스몰r, 스몰 t, y를 가지니까요. 동형 접합입니다. 기억에 대해서는 동형 접합입니다. 자, 디귿. 이 A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기억과 니은 중에 기억만 발현될 확률은 8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이 A의 동생이라고 한다면 3번과 4번 사이에서의 조합을 의미하네요. 자, 3번과 4번 사이에서 3번은 라지 R, 스몰 r, 라지 T, 스몰 T. 4번은 스몰 r, 스몰 T, Y 염색체. 이 사이에서 기억만 발현될 확률입니다. 그럼 기억만 발현되고 니은은 발현되면 안 되겠네요. 자, 기억만 발현하려면 이 라지 R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겠죠. 그럼 먼저 이 R 유전자부터 생각해 볼게요. 4번에서는 무조건 스몰 r이 오니까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3번에서는 라지 R과 스몰 r 중에 이 라지 R이 온다면 무조건 그 자손은 기억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에게서 라지 R과 스몰 r 중에 이 라지 R이 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의 확률. 아이고.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R이 올 수 있다. 왜냐면 4번에서는 어차피 스몰 r밖에 없으니까 뭐가 와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1의 확률. 자, 두 번째. 그러면 T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요. 니은은 발현이 되면 안 된대요. 니은이 발현되면 안 되니까 이 스몰 TT 빼고 나머지 라지 T, 스몰 T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조합을 생각해 볼게요. 라지 T와 스몰 T, 라지 T와 Y, 그리고 스몰 T와 스몰 T, 스몰 T와 Y 요렇게 올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니은이 발현되는 건 얘네 둘은 니은 발현되잖아요. 얘네 둘은 발현 안 되죠. 아, 그러면은 발현 안 될 확률은 2분의 1이구나. 기억만 발현되고 니은은 발현이 안 될 확률이 역시나 2분의 1이니까 둘 사이를 곱해주면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확률은 8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쭉 나열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 중에서 사실은 얘네 중에서 라지 T가 올 확률 맞죠? 얘네는 뭐가 와도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1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한 문제들은 쌤이 지금 시간이 11시 28분이라서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험이 며칠 안 남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